항상 하체 운동을 전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퇴 전면 발달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잘 안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표준본색 김효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IFBB 엘리트 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대회를 무사히 잘 준비했고 성적까지 이제 잘 났습니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각 부위별로 운동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드릴까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단점이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백, 특히 등, 광배 하부, 등 전체 두께감, 너비, 하부 전체적으로 다 약해요. 제가 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견갑의 불균형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제가 처음 운동할 때부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등 운동 영상을 제가 싸이월드에 올렸던 거를 우연찮게 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저도 정확하게 운동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저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었을 시기였는데, 그때 영상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었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몇 년 쌓이니까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근육 발달도 차이가 나고 결과적으로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운동이 잘 안 되니까 발달도 잘 안 되고, 이 시기가 꽤 길게 됐습니다. 그러면 운동만 안 됐냐? 아니에요. 불균형 때문에 제가 엄청난 근육 통증, 이거를 이제 치료하고 관리하는 식으로 해왔었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은 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 제가 강화 운동 여러 가지로 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저는 등 운동이 조금 잘 못 되면 흉쇄 돌고 있죠. 쭉 타고 머리까지 막 너무 아파요. 눈까지 막 빠질 것 같고, 이런 통증, 고통, 이게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심한 날엔 3일, 4일 정도까지도 됐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이거를 잡아주는 결정적인 뭔가 치료법을 몰랐었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일주일에 하루. 불균형을 제 자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직감을 했습니다. 등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제 혼자 스스로 예상을 했고, 예전에는 등 전체를 다 골고루 막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발달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주 과감하게 광배를 버려버립니다. 광배를 버리고, 광배 하부는 어차피 내가 등 상부도 여기도 없는데 광배 하부까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겠냐,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냐, 이런 생각에 광배 하부를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공략했냐, 승모, 중앙, 견갑, 여기를 제가 안 되던 가동 범위를 조금 만들면서 승모, 중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시합장에서 예전과 다른 발달된 제 등을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수확이 있었고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숙제가 있죠. 이제 지금까지 버렸던 광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광배도 보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등, 중앙, 승모 이 부분을 집중한 이유가 여기부터 발달이 되어야 광배 하부까지도 운동을 통한 근 발달을 유도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제 스스로 좀 예상을 하고, 이번 시즌은 등, 중앙 부위까지 발달을 목표로 했고, 이제부터 내년 다음 시즌까지는 광배 하부를 함께 발달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조금씩 꾸준히 제가 등 운동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저의 약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격 자체는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없었어요. 근육이 항상. 예전부터 어깨를 키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스미스, 밀리터리부터 여러 가지 프레스 다 많이 했는데, 열심히 무겁게 막 하면 삼두만 엄청 커졌어요. 그때 삼두가 커진 것 같아요. 이 원인도 결국에는 견갑이었어요. 견갑이 안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깨에 자극을 정확하게 줄 수 없었어요. 움직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 견갑이 안정화가 좀 되니까 어깨도 자연스럽게 운동이 좀 더 잘 됐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프레스 중량을 늘렸어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저 스스로 깨면서 레트롤레이즈의 다양한 각도를 활용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볼륨감이 좀 풍성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이런 이제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사이즈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사실은 어깨 전면 인대가 부분 파열돼서 이 동작이 안 됐어요. 제가 아파서 맨손으로도 안 됐어요. 이게 그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6주 동안 운동을 못 했어요. 프레스 운동 못 했어요. 어깨 운동, 가슴 운동은 아예 못 했고, 어깨는 레터럴 레이즈는 이렇게 동작을 해도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어깨는 레터럴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 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어깨에 대한 반응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깨가 좀 발달된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이것도 어깨 또 숙제가 있어요. 숙제. 후면상하근. 근데 저는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견갑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 훈련도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퇴화됐어요. 가슴 프레스 동작을 못 하다 보니까 6주 동안 가슴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마지막에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시기 동안에는 오히려 중량이 늘었죠. 60kg를 해도 조금 아팠었는데 80kg, 100kg까지 중량을 올려서 했거든요. 100kg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가슴 상부보다 중하부가 발달이 돼 있다 보니 가슴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옆에서 돌아보니까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좀 모양이 너무 좀 제가 봐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시합을 준비하면서 계속 상부 위주로만 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 조금씩 상부, 어깨 전면 상하근 이 위주로 발달이 좀 더 돼서 그나마 시합 때는 가슴 상부가 비어 보이지 않게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가슴은 그냥 하면 되니까.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제가 굉장히 퇴화됐죠. 사실 가장 큰 손해를 본 게 팔이에요. 제가 팔꿈치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당기는 동작 그리고 삼두 프레스 동작 다 조금씩 부상의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중량이 올라가고 운동 강도가 올라가면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 사이즈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대신 제가 선택한 건 무엇이냐, 세퍼레이션을 좀 더 강조하는 식으로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수축을 정확하게 하는 식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대회 때 사진 보시면은 트라이셉스 포즈 보면은 그래도 삼두가 빗살이 좀 더 잘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제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부상이 이제 완벽하게 회복돼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체. 제 몸에 있어서 하체 전면은 매스는 좋아요. 제가 저를 좋게 표현해 주신 분들은 쉐입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도 그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왜 이럴까 하는 게 이제 세퍼레이션이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하체 운동을 전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퇴 전면 발달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잘 안 했어요. 분리를 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햄스트링 둥근 발달을 목표로 많이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뒤쪽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극도 잘 오고 발달도 잘 되고 그거를 확실하게 제가 느꼈어요. 근데 단점이 운동이 뒤쪽에 중점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면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시합 전에 제가 제 몸을 보니까 전면이 좀 약해졌어요. 이건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비를 할 땐 햄스트링과 둥근 그리고 대퇴사두 전면까지 적절한 비율로 운동을 해줘서 좀 더 완성도 있는 하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를 준비해서 무대에 올라갈 때 사실은 저는 등, 어깨만 펌핑을 했습니다. 가슴팔은 펌핑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제가 등, 어깨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등, 어깨 펌핑을 최대한 집중하고 가슴팔은 세포나 이런 게 좋으니까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전신을 다 펌핑을 했다면 클래식 피지크에서 조금 더 나은 몸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디빌딩까지 한 번 더 있어서 일부러 펌핑을 조금 적게 하고 클래식 피지크를 나갔어요. 그래서 클래식 피지크 영상과 보디빌딩 영상을 보시면 제 상체 사이즈 차이가 좀 나실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상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대회를 출전하시고 있는데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도 제 몸에 만족을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이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2015년도에 덜컥
너무 큰 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이제 굳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비슷한 성적을 계속 냈다 하면 또 달라졌을 텐데, 그때 찍고 제가 대보를 나오면서부터 이제 없다 보니까 예전에 성적 내고 지금은 성적 못 낸다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 같다고 저 스스로 생각됐고, 주변에서는 괜히 나갔다가 성적 안 나면 소위 말해서 쪽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 양성해라, 시합은 이제 그만 뛰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왜 못 나갈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부상을 당하다 보니 굉장히 좀 아쉬움이 컸죠. 그러다가 부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부터 시합을 뛰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커졌어요.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못하는 시기에 사실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운동을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약간 페인 비슷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당연히 센터를 운영하니 센터에서 레슨하고 수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내 껍데기 같은 느낌이에요. 내 본질은 난 보디빌딩 선수 김효중, 근데 이건 없어. 난 없어. 보드에 차고 맨날 이러고 있어. 점점 앙상해져가는 내 몸을 보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와 함께 챔피언짐 세종점을 2020년 3월에 오픈했어요. 오픈하고 일주일 만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진자들 팡팡 터져서 전국에 막 쫙 되고 막 엄청 안 좋았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몰아붙이니까 그때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시기를 큰 탈 없이 무사하게 잘 지내오면서 다시 재활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좋고, 일단 좋아, 운동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운동이 좀 잘 돼. 점점 아파서 못했다가 하기 시작하니까 반응도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살살 다시 올라오니까 시합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중압감, 대회 준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사실 운동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시합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완전히 나가서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온 것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깨까지 다쳤잖아요. 첫 번째 소개받아 재활병원을 갔는데도 조금 좋아지다가 50% 정도 나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길래 다른 병원을 이제 소개받아서 갔더니, 거기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좋은데 올해 꼭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 계속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 운동도 부담 가는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가기 싫더라고, 그 병원은. 그래서 딱 접었어. 원래 갔던 병원으로 다시 갔어. 초음파를 보면서 계속 지금 관리하면서 좀 인내심을 갖고, 다른 부위는 계속 운동하면서. 그 과정이 조금 지난 다음에 원장님이 운동해도 될 것 같다, 강도 올리세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느낌이 그 전주부터 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은 있었어. 근데 안 했어. 혹시 그럴까봐. 그때 이제 강도 올려도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았어. 아,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운동 강도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시합이 디데이라고 하면 5주, 6주를 남겨두고 운동 강도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상체가. 그러니까 볼륨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막 더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즐거웠지. 너무 기뻤어. 시합 준비? 힘들지.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어. 내가 아쉬웠던 건 딱 하나였어. 내가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시합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게 그거 하나가 아쉬웠어. 그것 빼고는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그랬던 게, 이 준비하는 시기도 벅차다 보니까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포즈 그리고 이해도,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뭐 대회를 준비해서 뭐 중압감이 이런 거 없었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좋았어. 오랜만에 내 변하는 몸을 보니까 막 재미있고 신나서 맨날 사진 찍고 맨날 영상 찍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딱 감이 왔지. 내가 확실히 저번부터 좋아졌구나. 그리고 IFBB 엘리트 프로이기 때문에 내가 IFBB 아마추어로 세계대회를 우승했고, IFBB에서 만든 프로 리그에 내가 참가할 수 있는 프로 카드를 획득을 하게 돼서 훨씬 또 좀 가치 있고 나에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네, 이렇게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부위별로 어떻게 운동을 했고 보완을 해왔는지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